반갑습니다. 레바논에서 2년 반 동안 외교처에 있으니까 특히 테러라든가 여러 가지 시큐리티 측면에서 좀 좋지 않은 그런 나라인데 우리 동명부대가 우리나라의 그 위상을 힘껏 높이고 있는 그런 나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경험했던 그런 사례들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제가 뭐 좀 미흡하지만 여러 선생님들 앞에서 이렇게 발표할 수 있다는 건 영광이면서도 또 대단히 저한테는 좀 두려운 마음도 듭니다. 저는 2009년도 1월, 2월 정도 한 서너 번 이렇게 이 포럼에 나와서 인사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2년 반 만에 다시 여러 선생님들 이렇게 뵈니까 대단히 반갑습니다. 특히 김현욱 박사님 지금 안 계시는데 이사장님이야 이사분들 그리고 여러 회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뜨거운 인사를 드리고 또 우리 국가 안보를 위해서 항상 토론하시고 또 관심을 가지시고 이렇게 여러 분야에서 조언해 주시는 그런 점에 대해서 제가 존경과 찬양을 드립니다. 어제 어떤 모임에 제가 갔는데 그쪽에서 주로 얘기하는 게 건강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제가 여러 선생님들 앞에 가서 좀 미흡한 발표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가장 아마 연세들이 좀 많으실 테니 건강 얘기를 먼저 하라고 이렇게 조언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많이 옛날부터 듣던 얘기인데 그 타겟팅 그러니까 목표의식 뭐 이런 측면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즘 뭐 120세 정도를 산다고 이렇게 목표를 잡고 자기 그 체력 관리라든가 또 건강 관리를 해나가야 된다. 뭐 우리가 건배제 할 때 9988 그런 얘기도 합니다만은 그런 식으로 해서 살아야지 되는데 운동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특히 스트레스. 그래서 하루하루 즐겁게 사는 게 대단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때 2009년도에 이제 나가기 직전인데 2009년 3월 달에 레바논에서 갔습니다. 근데 1, 2월 달에 여기 오니까 그때 이렇게 모습보다도 훨씬 더 우리 선생님들 모습이 밝아지셨고 또 아주 스트레스도 훨씬 없어진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제가 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주 장수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요즘 이제 가을이 되니까 아침 저녁으로 운동하기가 아주 참 좋은 계절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레바논에 있으면서도 항상 이쪽에 촉각을 이렇게 돌려가지고 우리나라가 지금 기상은 어떤가 여러 가지를 이렇게 보는데 금년 들어 정말로 많이 비가 하늘이 뚫린 것처럼 이렇게 많이 왔죠. 그리고 아주 그러다 보니까 모든 과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당도도 떨어지고 또 야채 이런 것도 이제 가격이 올라가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양상이 됐습니다만 어찌됐든 간에 이제 여름이 지나고 하루 만에 갑자기 지난 며칠 전에 가을로 이렇게 딱 돌아드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왔는데 제가 16일날 저녁에 도착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여름에도 서서히 힘을 잃어가고 아마 유명 해수욕장 바닷가에도 지난 여름을 추억하는 모래들이 덩그러니 남아 있습니다. 파란 하늘은 하루가 다르게 이렇게 점점 높아만 가고 있고 그래서 저에게는 과거 조종사로서 하늘을 날았던 그런 추억을 진하게 이렇게 그리도록 만들어집니다. 앞으로 가을을 맞아서 더욱더 보람 있는 시간 만들어 가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오늘 제가 경험했던 말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전에 아까 우리 김유혁 박사님께서 사자성어를 이렇게 개왕학 강의로 해주셨는데 어제 또 나온 얘기 중에 제가 상당히 의미가 심상해서 말씀드리는데 심화 돈발 이런 사자성어를 얘기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마음 심자 꽃한자 조아린다는 돈자 있죠. 그리고 발전한다는 그런 발전인데 마음을 조아려서 상대를 이렇게 존경해주면은 마음에 꽃이 핀다. 이런 얘기라고 그래요. 저는 잘
빨리 와닿지는 않았습니다만 대단히 의미는 심장하다. 이 우리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시인과 동반의 자세로 이렇게 사람과의 관계를 맺으면 뭐 불화도 없고 모든 게 잘 풀려가지 않을까. 그래서 가을이 되는 이 시점에 우리 시인과 동반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상당히 좋겠다는 생각을 저녁에 했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여기 자스민 혁명과 중국의 민주화 전망이라고 이제 적었습니다만은 자스민 혁명이 뭐 다 아시겠지만 이제 튀니지로부터 북아프리카죠. 시작이 작년 12월 17일부터 이제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청년 26세 청년이 그 민생고에 시달리다가 어떤 튜니스로부터 한 360km 정도 떨어진 소도시에서 그 분신 자살하죠. 그래서 부하지진한 사람인데 그 사람으로부터 이제 촉발된 게 중동이 전체가 지금 열병처럼 번져서 튀니지의 국가 이름이 자스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자스민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이제 자스민 혁명하고 중동의 민주화하고 이렇게 전반적으로 아우르는 그런 말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자스민 혁명이 이 중국, 북한에는 어떤 영향을 주느냐 이제 이런 측면이 상당히 저희들한테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또 여기 그 이사장께서 저한테 요구가 이제 중국의 민주화는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 것이냐 이런 걸 좀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잡았고 제가 지금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2년 반 동안 중동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중동 지역 정세에 대해서 계속 공부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험한 바를 중심으로 해서 보다 좀 알기 쉽게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인물이 저도 다 아마 있으실 텐데요. 중동 사태가 이제 발생하는 그 여러 가지 배경들을 많이 얘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가장 이제 그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거기에 그 배경 해가지고 빵에서 자유로 이렇게 제가 써놨는데 아주 고물가, 실업률 등의 그 경제난으로부터 사실은 시작이 돼서 그 다음에 이제 점점 그 민중들이 장기 독재나 어떤 부정부패 그런 쪽에 저항을 하는 그런 모양으로 발전해서 이제 민주화 운동으로 변질 확산되는 그런 과정을 겪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튀니지에서 12월 17일부터 해가지고 1월 11일인가 거기까지 그 짧은 기간 동안에 베날리 대통령이 하야하는 기간까지의 그 변화 과정을 보면은 근본적인 시작은 이제 고물가, 그 다음에 실업률이 튀니지 같은 경우에 원래 발표된 거는 한 15%로 이렇게 발표가 됐었습니다. 근데 그것은 사실 좀 그 위장된 수치다 이런 얘기도 있고 실제로 청년 실업으로는 근 30% 정도의 실업률을 갖고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대학교를 졸업한 이 사람도 이제 행상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 과일이나 이런 거를 이렇게 거리에서 팔고 있었는데 우리나라도 간혹 그 단속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경찰이 단속을 하면서 또 그 과일 그 어떤 수레랄까 그거를 완전히 다 회수해가고 망가뜨리고 또 그 부탁까지도 했다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하니까 이 사람이 이제 휘발유를 끼얹고 분신 자살을 하고 그래서 바로 죽은 건 아니고 그 베날리 대통령이 더 이상 그 확산이 안 되도록 하려고 해서 1월 4일 날인가 입원해 있는 이 사람을 그 병문안까지 갔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게 효과가 없었고 이미 늦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이제 소요가 커졌고 튀니스 도시까지 처음에는 지방 도시에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전국적으로 이제 확산이 되면서 튀니스까지 이제 시위가 확산이 되죠. 그래서 1월 11일 날 결국은 정부를 해산까지 했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신변 위협 이런 걸 느꼈기 때문에 이제 처음에는 불란서로 그 망명을 하려고 했었는데 불란서에서 사르코지 대통령이 거부를 해서 사우디로 결국 망명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그건 기억하시는 바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티니지의 영향을 받아서 바로 그 다음에 1월 25일부터 이집트에서 이제 또 그 자스민 혁명이 수출이 돼가지고 이집트가 이제 시끄러워졌죠. 그래서 2월 11일까지 그 또 짧은 기간 동안 이집트에서 이제 계속 시위가 주요 도시에서 이렇게 일어나죠. 그래서 18일 동안 이집트에서 이제 반독재 정부 시위죠. 벤 알리는 23년간 장기 집권했던 사람이고요. 이집트는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43년 동안 무바락 대통령이 그 장기 집권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2월 11일 날 군부의 권력 이양을 하고 샤멜 셰이크 그 옛날 대통령 휴양지죠. 거기로 이제 피신해서 거기서 무바락 대통령이 이제 지내다가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지금 재판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에서도 똑같은 이제 유형입니다만 나중에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만 조금 이제 나라마다 유형이 좀 다릅니다. 여기는 이제 거의 반독재 민주화 시위가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다시 이집트를 지나서 어디로 갔냐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예멘 그리고 요르단 뭐 여러 중동 국가로 그러니까 북아프리카로부터 시작한 이 자스민 혁명이 수에즈 운하를 거쳐가지고 중동 전역으로 이렇게 퍼져갑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관할하는 그 관할국이 레바논 대사 이제 시리아하고는 저희하고 그 수교가 없습니다. 그래서 북한하고만 수교를 하고 있는데 저희 교민이 한 180여 분 살고 계시기 때문에 시리아를 레바논 대사가 관할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겸임국이라고 하지 않고 이제 관할국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제가 이제 시리아를 관할했기 때문에 시리아까지 이제 이 민주화운동이 확산이 돼서 시리아에서 3월 15일부터 또 이제 시위가 지방 그 다라라는 지점에서부터 남쪽 계속 시작을 해서 북쪽으로 해가지고 시리아의 그 주요 도시가 이제 제1의 도시는 이제 다 아시다시피 다마스커스가 이게 옛날부터 수도고요. 그 다음에 알레포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아주 섬유공업이라든가 이런 게 유명한 제2의 도시인데 이 알레포하고 두 도시를 빼고는 지금도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전국 시리아 전역이 지금 시위로 소용돌이를 치고 있습니다. 특히 하마라는 그런 북동부 지역의 도시는 옛날에 지금 대통령의 아버지 하페스 아사드 대통령, 지금 대통령은 바샤르 아사드라고요. 그래서 그 전에 자기 아버지가 대통령 할 때 11년 전에 이제 아버지가 사망하는 바람에 이 지금 시리아 아사드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이제 취임하게 됐는데요. 그 하페스 대통령, 아사드 대통령 때 하마에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만 그때 이제 민주화 운동이죠 일종의. 근데 10,000명을 뭐 이렇게 몰살을 했다 아니면 20,000명을 학살했다 거의 이제 제노사이드 수준이 하여튼 됐다고 그러는데 30,000명까지도 지금 얘기하는 그런 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시리아 하마라는 도시가 저항의 도시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지금도 그쪽에서 상당히 경멸을 합니다. 근데 지금 마찬가지 보안군들이 그 도시를 아주 타겟으로 해서 군대가 이제 들어가서 막 진압을 하고 지금 그런 상황인데 그러나 묘한 것은 시리아는 또 지금 다마스커스나 알레포의 시내까지는 들어오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시리아의 앞으로 전망을 어떻게 볼 수 있느냐 하는 거는 다마스커스의 시에서 다마스커스 수도에서 이 봉기가 일어나야지 이게 성공을 하는데 지금 다마스커스를 제가 6월 달에 마지막으로 이제 지난번에 8월 말경에 이제 9월 달에 들어오기 때문에 가려고 그랬더니 본부에서 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좀 안 가는 게 좋겠다 해서 영사가 갔고요.
제가 6월 달에 마지막 시리아를 갔었는데, 그때 이렇게 가보면, 그 다마스커스는 옛날하고 그렇게 별로 차이가 없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그 차이가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나 했더니, 그 기존, 그러니까 다마스커스는, 현재 정부의 이렇게, 어떤 기득권 세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저울질하고 있지 않느냐, 시민들이.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런 임계점에 좀 도달하지 않아서 같이 그 반대 세력에 협조를 안 하는 그런 입장이고, 조금 이 저울질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시리아 정부군이 이 충성을 유지하고 있다. 이런 두 가지 점에서 시리아가 아직은 이제 버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3,000명까지도 얘기하고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공식적으로 한 2,600명을 사망을 시켜서 그런 아사드 대통령이 과연 정통성을 갖고 있느냐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뭐 더 잘 아실 거고요. 그래서 설이 두 가지가 시리아에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아사드 대통령은 물러날 거다. 정통성을 잃었기 때문에 정권을 유지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처럼 이렇게 교착 상태로 가면서 과거처럼 뭐 이렇게 파워는 떨어지지만 그러나 정권 유지가 가능할 수도 있다. 이런 쪽에 또 분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더 지켜봐야 될 상황이 이제 시리아고요. 또 예멘은 여러분들이 잘